대통령 별의 순간 대운 찾는 법 86번째 챕터. 36세의 불임 부인의 경우입니다. 당신 자신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보다 좋은 물길이 되도록 하시오. 사람은 임신을 그저 육체적인 상태로만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한나, 구약성서에 나오는 예언자 사무엘의 어머니는 마리아가 어떤 식으로 마음의 준비를 했는지를 되새겨 보십시오. 기록에 남아있는 것도 많이 있지만 알려지지 않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길고 긴 준비가 있었던 것입니다. 생명을 부르는 성교는 인간에게는 조물주가 그 창조를 인간에 보이기 위해 그 경로가 될 기회가 성교로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경로를 통하여 들어오는 새로운 생명의 성격 일부분은 부모의 마음 상태에 따라 결정되니 그 기회를 대할 때의 당신의 태도와 상대방의 태도에 조심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어떤 것이든 우연한 관계로 볼 수가 없습니다. 대개 부모의 한쪽 또는 양쪽에 전생으로부터의 인연이 있습니다. 그 가정적 상황이 태어나는 아이의 심리적인 요구에 맞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주 짙은 예정의 끈으로 이어져 있는 어떤 어머니와 아들은 전생에서도 모자간이었습니다. 아주 다정한 아버지와 아들은 전생에서 형제간이었습니다.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어머니와 딸은 전생에서 아무 관계도 없었습니다. 딸이 어머니에 대해 매우 냉담한 어떤 모녀는 전생에서 아주 사이가 나쁜 자매간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전생에서 부부였던 예도 있습니다. 사이가 나쁠 뿐 아니라 서로 적의를 품고 있는 어머니와 딸은 전생에서 한 남자를 놓고 대결한 사이였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지배하려 하는 경향이 있는 어떤 어머니와 아들은 전생에서는 그 관계가 반대로 아버지와 딸 사이였음이 판명되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끌리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암시해 줍니다.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면에 여러 가지 까르마의 원인 때문에 과거에 서로 적대 관계에 있었거나 또는 기질적으로 반대했던 사람들이 끌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기질적으로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한 가지 예. 5세 때 리딩을 받은 소년의 성격은 이기적이고 잘못을 저지르고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순전히 지적 가치가 흥미의 중심이고 사고방식은 객관적이고 학구적인 과학자의 그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전생에서 동력으로서 증기 연구에 몰두했었습니다. 전전생에서 화학 폭발물을 연구했고 그 전의 삶에서는 기계에 열중했으며 또 그 전의 아틀란티스 시대에는 전기 기술자였습니다. 네 번의 전생에서 순수 과학에 열중했던 것은 슈프랑거가 말하는 가치의 지속을 증명하는 예입니다. 그는 이론적 가치 쪽으로 너무 기울어졌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사랑과 아름다움과 조화라는 삶의 가치는 희생되어 버렸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진 경향의 교정은 자신의 가치관의 편협함을 의식하여 보다 인간적인 가치까지를 포용하려고 그 견해를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을 선택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소년은 인생의 첫째 목적은 남들을 돕는 데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접촉할 수 있는 환경에 놓였습니다. 태어나는 아이는 부모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선택은 태어나려는 영혼의 특권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리딩에 따르면 보통 영혼은 태어날 때 자기가 선택하는 부모에 따라 자기가 이제부터 처해질 지상의 환경이 어떤 것인가를 예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영혼은 태어난 후에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가졌던 기대에 부모가 따라줄 것 같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면 그런 때에는 영혼이 자기가 태어난 내적 목적이 예상과는 다른 환경 때문에 달성되지 못할 것임을 깨닫고 물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전생에서 아주 일찍이 죽었다는 한 소녀의 경우인데 그녀가 현생에서 지금의 부모를 선택하여 태어난 것은 주로 어머니에게 끌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태어나서 얼마 안 되고부터 아버지가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자포자기가 되어 가족들을 학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린 영혼은 실망하여 더 이상 살지 말자고 결심하고 잠시 병들어 앓다가 지상을 떠나 돌아온 것입니다. 리딩은 이런 일이 별로 특별한 현상이 아님을 매우 분명하게 지적해 줍니다.
어려서 죽는 경우는 영화를 보러 갔다가 그 영화가 기대한 것과는 달리 재미가 없어서 조금 보다가 영화관을 나오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린아이의 죽음은 부모가 슬픔의 경험을 맛볼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해석될지도 모릅니다. 그 아이는 부모가 자신들의 영혼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고통을 경험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그저 잠시 동안 희생적 정신으로 지상에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임신의 순간은 영혼이 들어오는 순간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리딩은 많은 경우에서 임신 중에 마음가짐이 끌려오는 영혼의 유행을 어느 정도 결정한다고 말하면서 임신 중에는 특히 마음가짐과 생각에 조심하도록 조언해 줍니다. 임신 중의 태도는 그 부모를 거쳐 태어나는 영혼의 성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이 육체로 들어오는 것은 탄생 직전이나 탄생 직후 또는 탄생과 동시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태어나서 24시간이 지났어야 영혼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들어온 영혼이 마지막 순간에 바뀌는 길도 있습니다. 신비학자들은 육체를 수레라고 부릅니다. 영혼이 들어오기 전까지 육체는 정령으로 존재합니다. 물질의 정령, 곧 물질의 원천은 신입니다. 이상이 케이시 리딩의 대답이었습니다. 케이시 리딩은 새로운 탐구 영역을 가리키고 있으니 앞날에 큰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생학, 아동심리학, 인종계량학 등의 새로운 과학 영역을 개척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별의 순간 찾는 법 강좌는 현재 오프라인에서 서울 동방문화대학원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성북로에 있는 위치한 대학인데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씩 1년간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1학기 등록은 3월, 4월에, 2학기는 8월, 9월에 이 전화번호와 메일로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